백소설 작가가 말도 잘함.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각자가 캐릭터를 빌딩하는 법에 관하여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웹소설의 이제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끝날 그죠. 때까지 하는 게 빌딩이죠. 저 현직 작가님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첫 번째니까 좀 정통파성을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인공의 능력과 캐릭터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힐링 팩터 주인공이 있으면은 당연히 얘를 탱커로 만들고 전면에서 나가 싸우는 캐릭터를 만들고 한 들이받는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힐링 팩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저격수면은 그 능력을 보여줄 기회는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해놓고 어이가 없네. 근데 예,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의 능력과 주인공의 캐릭터성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주인공의 성장 루트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 진짜 그렇죠. 적들은 이 활이나 총에 정반대되는 속성의 애들이어야 돼요. 다칼 들고서 으아 하는 그공이 들려죠. 그러니까 특히 주인공을 빌드업한다는 건 얘를 내가 만든 세계관 안에서 어떠한 일레귤러 요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레귤러. 네, 일레귤러 요소를 만들어야 되고 특이점. 그렇죠. 특이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죽는 것도 그런 이유고 늘 뭐 여동생이 잡혀가는 것도 그런 이유고 늘 이상하게 주인공을 싫어하는 혹은 험터물이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가진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거대 길드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주인공이 그냥 그 길드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 네. 또 가문의 원수, 스승의 원수, 뭐 아버지의 원수, 매문 당하고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인물들하고 주인공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은 개연성이 없어요. 현실에서 그냥 아무 일이나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녹음 시에 번개가 떨어져서 우리 모두 죽는다 하더라도 말이 돼요. 근데 작품 속에서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전개를 그렇게 하면 욕을 먹죠. 그 필명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확률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나야 되는 일을 구분해야 되고 그 내 작품의 캐릭터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애들로 만들어야 돼요. 네, 모든 게 필연이어야 돼요. 이게 작품과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역설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결말을 정해놓고 그대로 쫙 뒤집고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지.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잘생겨야 돼요. 무조건 잘생기고 네. 예쁘고 아름답고. 다랭이가 사실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온 유구한 어떤 불문율이 아닌가. 청명이가 그 화렵전에 나오는 조엘 같이 생겼어요. 적어도 여자편 없었을 겁니다. 1억뷰는 못 갔을 듯. 하지만 남자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그 맨 처음에 이 캐릭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다층적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캐릭터를 빌드업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웹소설이 짧아도 250화잖아요. 남편은 200화, 250화. 이게 사실 8권, 10권인데 사실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엄청 긴 거잖아요. 기본부터 긴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속성만으로는 보여주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게 현대 판타지에서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뭔가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뭐 헌터물이든 아니면 그냥 돈 버는 얘기든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강해져요. 그걸로 그냥 돈 미친 듯이 벌고 그냥 엄청 빠르게 강해져요. 이런 소설들이 아무리 특별해도 이것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원툴로는 한 세 권 쓰면 끝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작가만 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층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원수도 만들어놔서 주인공의 원수도 강해진 다음에 다음 루트로 만들어놔야 되고 써먹을 게 많도록. 네, 써먹을 게 많도록. 그래서 늘 백지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무한회기자 설푼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일러 분량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인공이 회기사라는 걸 이용해서 그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썰로 풀면서 도적한 개연성을 계속 작품 내에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썰을 풀면서 그래서 주인공한테도 그런 백지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의 주인공 하나만 잘 짜도 소설 하나가 나오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그렇죠. 저는 빌딩이라고 하면 처음 생각나는 게 약간 주인공의 결핍이더라고요. 이제 뭐 남성향이니까 당연히 아까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능력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성장 로드맵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를 밟아 나갈 수 있는 동기 이제 그런 게 결핍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부모의 원수 혹은 뭐 이제 우리 뭐 스승님의 원수 이제 이런 거를 갚기 위해서 회빙안을 사용해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주인공이면은 그런 걸 굳이 막 얻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극적인 느낌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인공이 뭐가 결핍돼 있나 약간 이런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꼭 비단 주인공뿐 아니라 약간 조연들도 뭔가 구원의 서사라고 한다면 이제 조연들도 같이 이렇게 좀 주인공이 아무리
좀 원탄물이라고 하더라도 조연이 없을 순 없으니까 같이 좀 가는 애들이 좀 몇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의 주인공이 좀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결핍을 주인공이 이렇게 메워줌으로써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관계성을 돈독히 하고 이제 그 계속 갈 수 있는 주인공을 따라야만 하는 약간 그런 당위성도 좀 마련을 해주는 것 같아서 캐릭터에 있어서는 그 캐릭터 가지고 있는 결핍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핍이라는 게 그 캐릭터만의 어떤 특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매력이기도 결핍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하남자 탁구민약법에 나오는 코사크가 생각이 난 게 걔는 현대 지식이 아예 없고 사실상 거의 지능이 인간의 이하 수준인 무대뽀 캐릭터잖아요. 어쨌든 지능이 낮다 그러면 이제 결핍으로 작용이 될 텐데 그럼으로써 이제 코사크만의 어떤 웃긴 상황, 재밌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 결핍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캐릭터만의 차별화 요소 그런 걸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또 방금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렇게는 해소되면은 그 캐릭터는 끝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결핍이 해소되면 작품이 끝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반대로 혹은 아니면 더 큰 주제를 내가 개인적인 복수는 해냈지만 뭐 사실 배후 조직이 있어가지고 걔네 찾으러 간다는 식으로 어쨌든 결핍이 진짜로 해소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소되지 않는 걸로 하면서 계속 주인공을 괴롭혀야 돼요. 약간 메이플 스토리 경험치 맞추는 거 마냥 금방 찾는데 찾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핍은 어떻게든 계속 심화되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서가 똑똑해지면 재미없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빌딩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캐릭터의 직업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탱커, 딜러 이런 이제 헌터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적인 직업이 아니라 뭐 요리사, 의사 아니면 뭐 하다못해 운전기사 이런 이제 현실에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어줘요. 왜냐하면 헌터를 기준으로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 이제 게이트가 터지고 이제 헌터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직업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인 주인공이 있는데 내가 게이트가 나오고 각성을 하면 힐러가 될 거고 그럼 힐러가 된다면 의사로서의 주인공은 되게 어떤 의사가 되게 냉철한 이미지야. 냉철하고 되게 효율적으로 일을 끝낼 것 같고 그런 이미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주인공도 똑같이 좀 효율적이고 되게 냉철하고 이런 캐릭터성을 가진다던가. 그래서 이제 약간 외과 의사면 외과 의사적 지식으로 이제 힐링을 좀 접목해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직업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의 성격을 정하고 능력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독자들한테 이 주인공은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보를 보일 거야 라고 좀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소설을 조금 주인공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제 차례군요. 이제 캐릭터 빌딩. 캐릭터 빌딩 이게 저는 시작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항상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그 아이디어는 제가 요즘 최근에 꽂히는 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칼 쓰는 주인공을 쓰고 싶다. 그러면 칼에서부터 시작해요. 칼에서 시작을 하는데 칼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뭐 기다란 뭐 롱소드를 쓸까, 뭐 쌍검을 쓸까, 뭐 롱소드를 딱 잡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파워의 정도예요. 이걸 하이 파워로 만들까, 로우 파워로 만들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딱 정해진다면 이제 그 세계관의 이제 그런 전투력 척도 같은 게 딱 뭐 정해져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소드 마스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지 같은 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런 걸 딱 해놓은 다음에 이제 칼도 그냥 칼만 쓰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뭐 마검사로 할까, 뭐 어떤 흑마법을 섞어볼까, 뭐 성자를 섞어볼까, 아니면 뭐 성기사 돼볼까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막 붙이거든요. 저는 약간 찰흙처럼 약간 칼이라는 그런 작은 요소부터 시작해서 덧붙여요. 하다 보면 저는 왜냐면 성격 같은 거는 이제 좋아하는 성격 같은 게 다 있고 어떻게 그런 게 다 기본적인 것들은 저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새로운 것들만 이제 맞춰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찰흙처럼 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주인공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덧붙이는 거는 약간 주인공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배경, 목적과 배경. 그리고 이게 회빙환이냐 아니냐. 그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회빙환이면 사실상 할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초반 1화에서. 근데 이제 회빙환이 아니면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할 게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데 주인공의 이제 배경과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게 무궁무진한 게 좀 더 좁혀들고 할 게 생기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빌딩이라기보다는 빌딩은 뭔가 거의 건물 쌓듯이 뭔가 1층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저 약간 뭉쳐요. 약간 조금씩 약간 반죽 만들듯이 약간 밀고 뭉치고 막 치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저 그냥 그런 캐릭터를 그런 방식으로 캐릭터 만들거든요. 약간 덧대는 방식으로 어떤 꽂히는 거 기점으로 덧대다 보면은 이제 빌딩 하는 방식은 작가들마다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캐릭터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덧대다 보면은 약간 저기서 좀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할 거 없이 약간 조금 떼서 내 주인공에 이제 붙이고 덧대다 보면은 뭔가 맛있는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빌딩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성별부터 정하고요. 저는 남자로 할지 여자로 할지. 대부분 여자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요. 보통 그럼 남자가 여자가 됩니다. 아, 이런. 성별부터 정한다는 게 웃긴데.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해.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렇게 거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캐릭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 직업을 먼저 정해줘.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스팀펑크의 위원장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약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스펑크라는 게임의 위원장이 돼가지고 한번 그걸 스팀펑크 세계관에 한번 굴려보자 해가지고 했을 때 주인공을 위원장으로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역사적 인물을 먼저 찾아봐요. 저는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를 레퍼런스를 가장 먼저 찾아주는군요. 네. 스탈린이라든가. 예를 들어 스탈린이라든가 이제 그 독일 제국의 희머시기 분 이 미대 떨어지고 자살한 그 양반 말하는 네. 거. 네. 미대 떨어졌다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위대한 총리 아돌프 씨 라든가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 있을 만한 인물들 하나씩을 찾아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요. 주인공 직업에 맞게.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좀 문제가 있긴 한다면 빼버리고 이런 거 가져올 만한 다면 가져와서 한 다음에 그 캐릭터 한번 넣어봐요. 그리고서 성격은 거기서 정해지는 것 같아. 왠지. 사실 네. 역사적 인물 하면 캐릭터성은 되게 확실하잖아요. 네, 캐릭터성은 확실하게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정해주는 건 생겨.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경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도시만 경영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 앉아서 이러고만 있으면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얘한테 뭘 넣어줬냐? 전생에 그 물리공학도 대학원생이라는 설정을 넣어놨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재밌겠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능력으로는 모든 기기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볼 수 있어요. 손에 대면은. 그 기기에 대한 설계도랑 이해 방식을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설정을 넣어가지고 되게 상반되죠.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정치인의 캐릭터를 넣어놨는데 능력은 그냥 공돌이에요. 엄청난. 이런 식으로 섞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섞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요? 네, 주인공이 경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도시를 살리는 것도 목표지만 다른 목표 하나 더 넣어줘야죠. 가장 근본적인 목표. 그래서 스승님이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계에 떨어졌을 때 자신의 거둬준 스승님을 사라지게 해가지고 이 스승님을 찾는다가 최종 목표로 가게끔 이제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해봤거든요. 캐릭터를. 그래서 캐릭터를 저는 만들 때 뭔가 레퍼런스 캐릭터를 정하고 다른 직업도 한번 섞어본 다음에 1차 목표와 2차 목표를 한 번에 같이 넣어놓고서 캐릭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전작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귀환을 했는데 PTSD가 있어요. 전쟁. 왜냐면 모든 용사들이 마음을 잡고서 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쟁터를 그렇게 불렀는데 잠깐만 전작이요? 전작이 아니라 그 전에 기획했던 거. 뭐 숨겨놓은 필명이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뜯어보니까 밀리언 페이지 자꾸 막 그랬으면 제가 여기 놓고 앉아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모든 걸 끝낸 용사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까라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PTSD부터 일단 극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PTSD 극복 1차 목표를 잡고 이제 근데 그러면서 봤던 게 자신을 바꿔준 게 인터넷 방송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2차 목표로 인터넷 방송 시작한다가 2차 목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발상을 넓혀봤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캐릭터 만들 때 1차 목표 정하고 2차 목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공의 행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결핍이나 목표들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유기적이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위대한 정치인 어쩌고 하는 발언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작품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게 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결국 캐릭터가 내 오노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자켓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작품에서 쓰고 싶은 거랑 이 캐릭터의 성격이 안 맞을 때 보통 작품이 망하는데. 맞아. 그러면은 그런데 또 웹소설 주인공이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미덕에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합칠 수 있을 때 괜찮은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빌런 학교에서 제정신을 숨김이라는 걸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제목부터 뭐 빌런 학교에서 제정신을 숨김이잖아요. 그냥 진짜 헌터 거의 살인부터 횡령까지 살인 횡령 절도 그리고 온갖 뭐 약물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것도 주인공들 인물의 그거부터 나중에는 국가급이나
이 뭐 유엔 같은 그런 대조직들까지 들어가고 그 모든 거에서 살인과 사기와 횡령과 그리고 온갖 밀거래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학생들부터 해요. 그 학교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모두 일어나요. 네, 애초에 주인공도 누구 하나 죽이고 그 신분을 빼서 그 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사람이 죽어 나빠지는 거. 그리고 그게 그 시체가 그냥 그대로 숨겨지는 것도 봐요. 와. 네, 그런데 이러니까 재정 씨를 숨기미해야 됐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이걸 정말 좋아서 하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죠. 네. 어쨌든 내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정말 그 뭐랄까 이 헌터물 세계관을 그런 이 헌터물 세계관이 어쨌든 게임 판타지가 현실로 나오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이트가 열리고 초인들이 생기면은 과연 이 사회가 유지가 될까? 그런 느낌으로 나온 작품도 몇 개 있잖아요. 네. 얘도 그런 느낌으로 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서 일어날 만한 온갖 나쁘지만 뭔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재밌는 것들. 네. 그런 좀비물에서 이 마트를 마음껏 쓰는 것 같은 그런 해방감. 네, 그걸 그러니까 네, 이 작품은 그걸 쓰고 싶었어요. 네. 좀 털이하는 거, 털은 그냥 그런. 와닿네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 그런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그럼 어때야 되냐? 일단 이 모든 걸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는 이 정말로 그걸 싫어해서 바꾸려고 들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너무 나쁜 놈으로 만들면 주인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놈이니까. 야망 정도는 가지고 성격은 조금 소시민적인. 그래서 이 모든 거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이걸 바꾸려고까지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체제의 수혜자로서 혜택을 보는. 네. 그래서 본성은 그냥 괜찮은 인물이지만 어쨌든 야심이 있고 꼭 저 하늘에 올라야 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뭐랄까 타의적으로 누리는 듯한. 네. 그래서 캐릭터를 빌드업 하려면은 아까 검을 꽂혔을 때 검사 캐릭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 작가의 욕망이 우선이다 일단. 네. 이게 이제 작가가 적고 싶은 것도 적고 싶은 거고 이제 그 적고 싶은 게 이제 소설 내에서 조금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가 이제 소드마스터가 되는 내용의 검을 이제 소설을 적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독자들이 처음 이 소설을 봤을 때 그냥 칼든 주인공이 도적질하고 있는 것만 나오면 독자들은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나 이 소설을 볼 때 뭘 기대하고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초반에 좀 캐릭터성으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독자들한테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빌딩한 캐릭터는 이제 소드마스터가 될 재미를 보여줄까 아니면 데모마스터가 될 재미를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미. 저는 사실 웹소설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잡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캐릭터를 빌드업하고 이제 빌딩하고 이제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딱 내보였을 때 독자들이 바로 이건 이렇게 움직일 주인공이구나. 한 번에 보이는 주인공이 좋은 것 같다. 그 나태한 캐릭터 주인공을 빌딩했을 때 느꼈던 게 있는데요. 그 나태한 주인공 일단 뭔가 화려하지 않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싫어하는데 뭔가 화려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태한 캐릭터 수동적입니다. 일단 수동적인데 주인공이 수동적이다? 진짜 말할 만한 일입니다. 상황이 휩쓸려고 네, 그렇게 맞아요. 고만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공이 애초에 뭘 하지 않으니까 그냥 수동적인 거죠. 능동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수동적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태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아까 제가 발작 버튼도 얘기했었는데 발작 버튼과 같이 되게 진짜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것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려면은 좋아하는 진짜 거. 좋아하는 거. 제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약간 달달한 거였어요. 디저트. 왜냐면 주인공이 되게 진짜 황권 바로 아래에 있는 가문의 자제거든요. 그럼 막내 집안에서 막내로 살다 보니까 이제 굳이 뭐 나갈 필요 없이 밥 잘 나오고 그냥 가문 잘 태어나서 이제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맞아. 근데 이제 막내만 이 난리가 나니까 아빠가 참다 못해가지고 진짜 나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 주인공을 나가게 할 수 있는 거 또 필요합니다. 아빠가 있죠. 아빠가 제국 최고의 칼잡이거든요. 넌 나가잖아. 떠오래. 맞아요. 안 나가면 썰리는 거야. 그럼 이 친구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 캐릭터를 빌딩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왜 안 나갔냐도 중요합니다. 그냥 안 나갔다 하면 그냥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라면 얘가 기억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은 것도 다 기억해버려요. 평생을. 그래서 그냥 굳이 밖에 나갔다가
저 사람이 호객 행위하는 걸 평생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완전 기억 능력. 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머리를 가득 차버리니까 계속. 근데 이제 아빠한테 쫓겨나서 신분을 숨기고 이제 최고 유명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졸업장만 따와라. 그다음에 그럼 내가 너 어떻게 뭐 봐줄게 하고 해서 졸업장 따오는 게 이 졸업장만이라고 따오는 게 이제 이 소설의 목표인데 이런 캐릭터를 빌딩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수동적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려는 나태한 캐릭터도 쓰려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든 방법만 다 찾으면은 이런 뭔가 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만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렇게 아니면 사람 이런 것만 잘 채워 넣어주면은 빌딩해 주면은 이제 어떤 캐릭터든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쓰면서.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개연성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그렇죠. 작가가 쓰기 나름이죠. 작가가 얼마나 독자한테 이것들을 잘 납득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이런 게 타당하게 보이는 캐릭터들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댓글에서도 이런 저렇게 평 다 기억하는 거면은 나가기 싫을만도 하겠네라는 그런 평 있어가지고 다행히 납득해 주셨구나. 이렇게 비슷한 캐릭터가 하나 있죠. 그 인덱스라는 캐릭터였는데 그 어떤 마법의 금성록에 너무 옛날 아니에요? 진짜 옛날 그거는? 애니메이션. 완전 기억 능력 있는 소녀인데 원래는 그 캐릭터도 완전 기억 능력이 있지만 그게 용량이 초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캐릭터는 얘네는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초과를 한다. 그래서 매년 기억을 삭제시켜야 되는 불쌍한 아이예요. 근데 이게 강제였거든요. 그걸 이제 주인공이 없앤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이어지는 초반에는 도와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캐릭터들도 이제 여긴 제한이 없었지만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각자 그냥 그럼 빌딩하는 팁 하나씩 풀어볼까요? 욕망을 솔직히 해세요.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폭군의 악난이 오빠의 사는 법의 발렌시아누스도 그랬고 소위 말하는 충성이나 헌신처럼 그 일반적인 엽소설의 재미는 아니었고 저는 그 작품을 쓰고 싶은 게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독자들은 주인공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세계를 보기에 뭐 잘못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안에서 나라고 챙기자라고 주인공이 몇 번 언급을 해주면 독자들이 이 세계는 그런 세계구나 라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 작품을 몰입시키는 거는 그냥 그건 또 그것도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뭘 쓰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캐릭터를 만드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현실의 인간은 꽤 다층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의 인간은 영어는 잘하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그 열심히 글을 쓰면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작가가 되기 싫고 현실의 인간은 전부 다층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죠. 일단 내가 몰입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라는 인간의 어느 정도 다층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웹소설 캐릭터는 주인공조차도 너무 다층적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인간조차도 웹소설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으면은 웹소설 캐릭터한테 필요한 만큼의 다층성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웹소설식으로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좋은 빌드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망을 직시하기. 욕망 직시하기. 앞에 말했던 것 중에 좀 와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글 쓸 때 약간 막혔을 때 보면은 약간 저조차도 제가 뭘 쓰고 싶은지 몰랐을 때가 글이 안 나왔던 거, 좀 술술 써졌을 때는 좀 그게 명확하게 좀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였던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뭐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약간 그 소설 속으로 좀 제가 실제로 만나봤던 인물들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좀 되게 그 남자다운 성격이다 이런 거가 좀 내가 호감이었다 그러면 주변에 배치를 하면은 좀 매력적인 조연인 것 같고, 반대로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추잡한 행동을 자꾸 하지? 약간 이런 건 좀 그냥 일 한 번 쓰고 버리는 좀 단역 빌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은 뭔가 좀 되게 쓰기가 쉽더라고. 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조금 입체적이라고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 있는 사람을 좀 데리고 오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실을 참고하기. 현실을 참고하기. 주변 사람 참고하기. 내 옆에는 누군가. 저는 아까도 말한 거긴 한데, 저는 직업을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번 강조를 하는데, 이게 직업을 주면 정말 많은 게 편해져요. 주인공 능력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랑 이제 서사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서사에 관련된 결핍이나 목적성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직업이 가진 선입견을 써서 이제 캐릭터의 어떤 재미의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쉽고, 이 소재에 나올 주인공이라면 뭐 이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을까, 딱 이 정도를 생각해 놓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바리안 캐릭터면은 되게
우락부락하고 되게 바바리안 캐릭터, 그러니까 막 뭐 바바리안인 주인공이 있다면 얘는 현실에 있었으면 아마 헬창 PT쌤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적기 시작하면 바바리안 주인공이 막 이러고 이제 막 근육을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근육을 막 자랑하고 나야 이제 운동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바바리안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직업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준다 그랬나 생각.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실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직업을 뺄 수가 없고 뺄 하다못해 수가 없죠. 이 30대 백수 캐릭터라고 뭐 30대 백수다 40대 백수다 뭐 아니면은 뭐 20몇 살의 변호사가 됐다 뭐 아니면은 이런 거를 듣기만 해도 대충 대충 머릿속에 잡히는 게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그거를 오히려 반전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오히려 반전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거 제일 잘 살린 게 지금 문피아의 여돌이 군필을 숨김. 왜냐면 주인공 전생이 30대 중대장이에요. 맞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아이돌을 한다라는 그게 기본 컨셉이니까 지금 가서 분석을 해보면요 40,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입고 있어요 그거를. 왜냐면 직업적으로 이해가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소설 읽어보면은 한 행동도 그 나이 때 아저씨예요. 근데 그게 갭이 오는 거는 여자 아이돌이라는 것에서 갭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직업을 가지고도 캐릭터를 만들면은 작품을 선정했을 때 되게 느낌이 달라져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펑크에 성녀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기계로 가득하고 의수 있고 이런 세계에 네. 성스러운 성녀가 생긴 거예요. 이미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의 성녀예요. 그렇죠. 무한의 토템으로 네, 이런 식으로 기계 때문에 생긴 결함을 성욕으로 치유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노벨피아에. 노벨피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직업도 굉장히 직업을 잘 설명하면은 컨셉으로 해갔을 때 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에 되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설정 구멍을 메우기도 쉬워요. 되게 아까 말했다시피 바바리안인데 단순히 그냥 바바리안이라고 하면 어떤 뭐 좀 비어 보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도끼 들고 머리 투 이렇게 쓰고 뛰어다니는 바바리안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헬창 PT 바바리안이면 이제 좀 밑에서 이제 좀 부족한 구멍들을 메우기 쉽고 그래서 저는 직업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라. 캐릭터의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거를 되게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캐릭터 빌딩 얘기할 팁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발작 버튼이라든가 뭐 주인공을 밀게 해줄 주변 인물이라든가 이런 조형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빌딩할 때 이제 팁이라고 할 게 있다면 주인공이 있는 커뮤니티라고 해야 할까요? 그 빌딩할 때 여기에 커뮤니티가 왜 나오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인공이 속할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예전에 말씀하신 거 군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군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공화당 뭐 정치판일 수도 있고 아카데미일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길드일 수도 있고 헌터물 뭐 길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판타지에서도 뭐 길드 같은 게 있죠. 뭐 마탑일 수도 있고 기사단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속한 커뮤니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기가 뚜렷합니다. 사람과 달리 그렇게 다층적이지 않아요. 그 커뮤니티에 신조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단은 뭐 예를 들어 뭐 황제에 충성하면서 나라 지키는 게 일이겠죠. 칼 쓰고 뭐 그런 이제 기사도라는 신조가 있고 그런 신조 안에 이제 그런 주인공은 복합적이지만은 그런 커뮤니티는 뚜렷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을 이제 만약에 뭐라 그럴까 주인공가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이게 짜고 뭐 하더라 하면 이제 그런 직관적인 단체에 들어갔을 때 이게 부딪히거나 혹은 맞물리면서 이제 시너지 같은 게 이제 생긴다는 말이에요. 주인공이 들어갈 커뮤니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커뮤니티에는 뭔가 이런 성격이 맞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봐도 좋고요. 이런 뭔가 무던한 성격 아니면 되게 표지판이라면 되게 의심 많은 성격, 되게 세세한 것도 뭔가 잘 파고다가 탐정같이 약간 추리하고 약간 상대의 이제 표정만으로 뭔가 속을 꿰뚫는 약간 그런 정신 같은 이런 성격 하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커뮤니티를 생각해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말씀하셔서 제가 뭐 말했으면 일단 하는데 저도 방우민 작가님하고 비슷해요. 욕망에 충실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쓰기 싫은 주인공이 아무리 써도 내가 쓰기 싫으면은 못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걸 써야 됩니다 작가는 진짜. 그래서 그걸 캐릭터로 만들어서 독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여기분이 말씀하시니까 무게감이 달라. 여기분이 욕망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무게감이 달라. 누구보다 충실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충실하시고
보시오. 어떤 작가가 갑자기 남자 하나 갖다 놓고서 죽인 다음에 여자를 바꾸겠습니까? 그게 저걸 진짜 충실해버렸다. 교수님들도 항상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쓰고 싶은 걸 써라.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글이 잘 나왔어요. 저도. 왜냐면은 제가 쓰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게. 써야지. 예. 억지로 남자 쓰려 그러면 머리 아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대신 그거를 어떻게 잘 보여줄 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냐면 모든 독자님들이 여러분 같지 않기 때문에 저나.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주인공들을 만들었을 경우 만약에 연재할 플랫폼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플랫폼까지. 그 저희 교수님 중에 여성형 교수님이 노벨 피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남자들의 리디북스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정확한 맞아.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캐릭터성을 캐릭터를 만들어서 선택을 할 거면은 플랫폼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남상형에서 가장 극단적에 있는 곳이 노벨피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덜어냈으면은 시리즈하고 카카오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작가가 되는 거고 나는 이걸 하나 주구장창 팔 거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빌딩은 플랫폼에서부터. 네. TS를 하고 싶다. 노벨피아. 여성형. 그럼 리디북스로 가셔야 되고 나는 무난하게 남자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사는 거 하고 싶다. 그럼 시리즈를 갈 수도 있고 그 카카오 페이지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나는 뭔가 명가물을 쓰고 싶다. 그러면 문피아. 청명이 같은 거 쓰고 싶으면 시리즈. 네. 흑백무제 쓰고 싶으면 카카오 페이지 이런 식으로. 아 플랫폼도 네. 고민해보면 좋겠네 음. 확실히. 중요한 학과라. 자신한테 맞는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시지만 결국에 정착하시는 플랫폼이 계시거든요. 항상.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 빌딩에 관한 이야기도 쭉 나눠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건 한번 영상을 꼭 쭉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얘기였어서 끊고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릭터에 관하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민재였고요. 정미르. 강민영. 심주훈. 최연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녹음 장비도 아니야. 노이즈도 많아.